네, 저 요즘 굉장히 핫하시죠? 이광수 수석 연구원님 와 계시고요. 이 자리를 위해서 네. 제가 앉아 있습니다. 예.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네, 참 빨리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전 인상 깊었던 게 예. 2022년을 마감한 3프로에서 2022년의 빛나는 순간을 모은 이제 쫙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300만 상이라고 해서 이광수 수석 연구원님께서 연속으로 100만 뷰를 3번 연속으로 3관왕을 달성하셨어요. 이 100만 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관객을 3번 한 것 같은 비슷한 느낌. 그렇죠. 100만 뷰 트리플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새해 새해 복 많이 건강하시고 받으세요. 복 많이 예.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새해 첫 주에 저희 글로벌 라이브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주제 너무나 궁금합니다. 예. 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아니고요.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겠죠.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근데 예. 그 관심의 표명은 뭐 걱정 뭐 이런 것도 훨씬 크지만 예. 또 하나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일단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 예.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관점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기회로 보느냐 위기로 그냥 단순하게 위험으로 보느냐. 왜냐하면 기회로 보면 떨어지는 게 어쩌면은 더 공부하게 되고 어떤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위험으로 보면 계속 빠질 거야. 그리고 뭐 시장은 계속 위축될 거야. 이렇게 판단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한 20년간 해오고 이러면서 시장을 보고 또 자산 시장, 주식 시장하고 제가 부동산 시장 같이 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또 위축되고 또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어쩜 기회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오늘은 글로벌 부동산에 관련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의하기 앞서서 저는 약간 궁금한 게 국내 같은 경우에 지금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트렌드가 당연히 글로벌하게 약간 공통된 현상으로 봐야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시황 같은 거 말씀드릴 때 미국의 주택 경기가 되게 안 좋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글로벌하게 지금 시장이 일단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는 경기 위축의 또 다른 신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위험이기도 한데 일단 잠깐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주택 중간 가격의 평균적으로 중간 가격의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한 상반기 이후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미 주택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43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5억 정도의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었는데 이게 한 40만 달러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한 8% 정도 하락했는데 이렇게 지속 좀 하락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데 똑같은 현상이 글로벌하게 공통된 현상이 뭐냐면 그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량. 예. 그러니까 가격도 빠지면서 거래량도 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수요 공급을 딱 그려보면 가격은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다는 건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들이 주택 수요 감소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희가 보는 거고요. 근데 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아무래도 뭐 지금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뭐 경기 침체다, 뭐 금리 인상이다, 뭐 여러 이제 그런 이유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저희가 어떤 그 시장을 또 전망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한 가지로 응축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왜 주택 수요가 주는 기본적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집값이 비싸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위축되고 내가 소득이 줄고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물건값이 싸. 그렇죠. 그럼 누군가 살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글로벌하게 대부분의 주택 가격들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자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또 표를 보시면 보시는 두 번째 그래프는 이게 글로벌하게 최근 2년간 코로나 기간이에요. 2년간 집값의 상승률을 그려드린 겁니다.
보시면 캐나다가 무려 59%가 평균적으로 올라요. 아, 캐나다에 살았어야 됐네요. 그렇죠. 캐나다에 사셔야 되는데 네. 집이 있으면서 살아야 되죠. 이랬어야죠. 2위가 어디입니까? 자, 뉴질랜드. 뉴질랜드. 그리고 3위가 미국. 그러니까 주요국만 따지면 호주가 뭐 한 4등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도 순이에요. 한국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야, 한국 정말 많이 오른다라고 작년, 재작년 그렇게 생각했는데 26%니까. 예. 야, 다른 나라는 정말 대단했네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이제 정책 얘기도 많이 하지만 한국은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많이 올랐어. 물론 그런 원인들이 수도권의 집값을 많이 오른 이유도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딱 볼 때 자, 지금은 이제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어디부터 가장 먼저 수요가 감소할 것 같으십니까? 캐나다가 제일 그렇죠. 올랐으니까. 그렇죠. 너무 우린 많이 지금 올랐네. 정답에 되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간단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서 캐나다가 지금 주택 수요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뉴질랜드. 뉴질랜드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표를 보시면 하락률도 그렇게 똑같이 나타나요. 캐나다가 지난해 3분기까지 집값이 가장 많이 빠졌어요. 22%가 빠져요. 평균 집값이. 굉장히 많이 빠지죠. 야, 저 살았으면 박살 날 뻔했네. 다시.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시. 그다음에 예. 어디가 또 많이 빠집니까? 뉴질랜드. 네. 그다음에 호주도 많이 빠지고. 정확히 많이 오른 순대로 이제 많이 그러니까 빠지고 너무, 그렇습니다. 너무 과열된 시장인 만큼 또 급락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 시장의 큰 흐름으로 보면 이런 어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사실 지금 준비해 주신 내용 이제 차트 보면서 또 생각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한국도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됐잖아요. 됐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뭐 영끌족이다 해서 막 진짜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 그렇게 해서 집을 샀는데 그 고점, 그 당시의 고점이 너무 비정상이라서 이게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 내가 좀 가지고만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될까? 이게 저는 진짜 하나의 큰 퀘션이거든요, 사실은. 아니면 그때는 너무너무 비정상이라서 다시는 안 올 수 있는 가격이 될 수도 있어. 네. 이건 정말 너무 절망이니까. 물론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뭐 있겠습니까만은 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예. 일단 질문을 하셨으니까 예. 뭐냐면 부동산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예. 그 고점을 한번 봤잖아요. 예. 나중에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주식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개별 주식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수는 오를 수 있죠. 회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 지금 A라는 주식에 네. A라는 주식이 100불 갔다가 50불로 떨어졌는데 네. 그게 100불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하고 부동산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나중에 예. 그건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네네. 그게 부동산은 굉장히 속성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가격이 조정될 때 저희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드릴 말씀이 뭐냐면 부동산을 투자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야, 집이 투자하는 데야? 거주하는 데지? 근데 글로벌하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거주하는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한번 봐보는 거죠. 한국 주식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약간 앵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렇게 집값이 많이 빠지는 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 차원에서. 예.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도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월 평균이요.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씩 빠지고 있습니다. 월로요. 월로. 예, 월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10%가 빠질 수 있는 거고 이게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원인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예. 수요가 감소해서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뭐 주식이든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 두 가지 고민의 핵심이잖아요. 뭐냐면 그럼 언제 사야 돼? 그렇죠. 그겁니다. 네. 모두가 궁금한 질문. 그리고 또 뭘 사야 돼? 이거죠. 예. 뭘 사야 돼? 그런데 이게 이 답을 가지면 너무 좋죠. 이걸 가지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식과 부동산을 볼 때 이게 좀 다르다고 좀 봐요. 뭐냐면
주식은 사실 언제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는 미국장이 조금 개장되는데 저희가 테슬라 주식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테슬라 주식 사실 수 있잖아요. 뭐 조금씩 물 탈 수도 있는 네, 거고. 한국에서 언제나 살 수 있는 예, 거잖아요. 예. 반면에 주식은 뭐가 문제냐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저희가 언제 살 거냐를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어제 샀어야 되는데 오늘 올랐으니까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거보다 주식은 사실은 와세 뭘 더 사야 될까에 더 고민을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 네. 근데 부동산은 반대로 뭐냐면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규모가 크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뭘 사는 것보다 언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예. 근데 아까처럼 부동산은 어디에 사느냐가는 모두 다 알아요. 좋은 데 다 알잖아요. 강남. 아니 뭐 예를 들면 용산. 그런 것처럼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예. 부동산하고 주식이 조금 이렇게 투자의 방식이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과 주식을 그런 관점에서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예.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있어요. 보시는 거는 그 논문의 이제 결론 측면인데요. 그래프를 한번 봐보세요. 네. 보시는 그래프는 145년간 145년이요? 예, 1870년부터 야. 2015년까지 각 주요 자산별로의 기업 평균 수익률을 조사한 겁니다. 연평균 수익률이요. 잘 보시면 뭐가 제일 높습니까? 하우징이요. 네. 부동산. 주거용 주택. 예. 특별히. 그다음에 2위가 뭐냐면 주식이에요. 주식. 예. 3위가 본드고 네 번째가 비리예요. 이거는 뭐냐면 국공채와 회사채를 구분하는 겁니다. 본드는 회사채고요. 밑에는 네. 국공채예요. 이게 기업 평균이 1보다 낮은 거는요. 복리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 이게 1950년대 이후까지 제가 한 건 아니고 논문에서 나온 건데 네. 뭐냐면 1950년대 유동성이 더 확대되면서 더 하우징에 대한 수익률이 더 높잖아요. 연평균은. 근데 연평균으로 이렇게 2%포인트 정도 차이 난다는 거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자고 하냐면 잘 보시면 길게 봐서도 하우징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좋은 투자예요. 그러네요. 수익률이 높잖아요. 예. 그리고 기업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변동성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2년간 3년간 보면 뭐 주식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았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변동성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투자자들이잖아요.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 그래서 변동성을 항상 유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수익률은 산술 평균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을 단순하게 더해서 연으로 나눈 수익률이에요. 근데 여기서 표준 편차와 변동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변동폭 폭을 그걸 고려한 게 기업 평균인데 보시면 주거용 주택에 대한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보실 때 꼭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의 투자를 꼭 고민하셔야 된다.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드리냐면 아까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은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2023년도에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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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꼭 부동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진짜. 예. 2023년? 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돈 끌어와야 되지? 그리고 글로벌 부동산 투자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 글로벌 부동산 투자. 네. 왜냐하면 글로벌로 사실은 이게 편차가 크고 굉장히 제가 특이한 그 사항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하게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서브프라임 때였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표를 아쉽게 못 들고 왔는데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는요. 부동산 가격이 그 당시에 폭락했잖아요. 근데 안 빠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임대료는 안 빠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집을 갖고 있는데 집값은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안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드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이. 얼마나 투자하기 좋은 자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나라는 사실은 부동산이 투자하기 어려운 게
지금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과 월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드가 안 나와요. 수익률이.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투자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글로벌하게 시야를 높이면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가 주택 같은 경우 임대료가 안 빠져요. 미국 같은 경우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얼마나 투자하기 좋냐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꼭 이 시장이 변화하고 이 상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일드가 벌어질 때 수요가 야 이거 수익률 너무 좋은데 해서 이제 수요가 만약에 몰리게 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서 일드가 좀 좁아질 거고 그렇죠. 다시 또 일드가 이렇게 벌어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흐름을 타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빠질 때 사서 일드가 줄어지면 팔면 되잖아요. 팔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아까 임금 상승을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드라는 건 결국 임대료잖아요. 임대료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크게 노출시키는 건 뭐냐면 결국 임금입니다. 내 임금이 줄어들면 그 임대료를 못 받쳐주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돼서 실질 금리가 떨어지고 임금이 떨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임금 인상이 굉장히 가속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환경 속에서도 사실은 이게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게 예. 여러분들이 글로벌 부동산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어.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확언하지만 사실은 웬을 또 맞히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은 또 저희가 뭐 미국이나 캐나다 부동산을 갑자기 그러니까 뭐 가서 이제 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리츠를 투자하는 겁니다. 리츠. 예, 예. 그리고 리츠 투자가 왜 또 유리한 게 뭐냐면 예.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한 번에 투자하지 않고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리츠 주식 같은 경우에 미국도 동반어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예. 주가는 마치 부동산 가격이 맞아, 빠지는 최근에 것처럼. 많이 빠졌죠. 예. 그런데 일드가 그들이 받는 임대료는 안 빠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일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할해서 계속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오늘의 핵심이고 예.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요걸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서브프라임 때 아까 말씀드린 서브프라임 때 그런 상황입니다. 서브프라임 때 미국의 부동산 때문에 이 위기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요. 네. 이 파란색 그래프가 다우존스 네. 산업지수인데 네. 잘 보시면 빠졌다가 회복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원인 제공자였던 부동산 대표적으로 리츠 주식도 폭락을 해요. 그렇죠? 빨간 주식. 이게 미국의 리츠의 주거 리츠인데 주택 리츠인데 제일 큰 시가총액이 큰 리츠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 회사만 회복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주택 리츠가 대부분 다 회복해요. 거의 90% 이상. 네. 이게 부동산의 속성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가격이 빠졌는데 사실은 시장에 오면 그만큼 다시 회복한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회색 그래프를 보세요. 이건 벌컨 매트리얼스라고 건자재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이 주식 빠지는 거, 주가 빠지는 거 이해해요. 주택 경기 안 좋아지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회복을 못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심지어 주식 시장도 회복했는데. 그렇죠.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따져보면. 그러니까 부동산은 대부분 빠지면 회복하는데 대부분 주식은 이렇게 안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질 때 이걸 지속적으로 매입해서 이 격차를 사실은 이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점이 지금 오고 있다. 예. 그러면 아까 전에 2023년이 괜찮은 기회다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2023년에 저는 어떤 지수의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 저희가 주식도 없는데 예. 오르면 어떡해요? 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셔야 된다. 네. 제가 오르기 때문에 사자는 얘기를 아니에요. 네. 네. 시장이 위축되고 점점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려우시니까 떨어지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런데 이거를 뭐 한꺼번에 사서 하지 말고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보시고 회복하는 관점이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거를 매입하신다. 근데 왜냐하면 일드가 계속 나오니까 배당 수익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리츠를 장기적 관점에서 분할해서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되게 특히 2023년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기회라는 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주가 올란다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빠지니까 빠질 거니까. 그럼 같이 빠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야죠. 그래서 이렇게 올해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부동산 시장은 지속해서 좀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작됐고 글로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빠지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부동산은 이제 제가 다른 데서 많이 얘기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리츠 관점에서 그리고 리츠도 어차피 부동산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23년도를 제일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그 가격 과열에 빠져 있는 시기가 리츠 입장에서도 배당 수익률도 더 안정적이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내려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정확히 저점을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싱가포르에 가시면요, 그 ATM기에서도 리츠를 사실 수 있어요. ATM에서 리츠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이제 리츠 투자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연금 투자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지속적으로 캐시플로우를 현금 흐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투자로 자리매김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저희가 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얼마나 좋은 투자예요. 그런데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사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면 엄청나게 빠져요. 이 리스크만 제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자산이란 말이죠. 투자 자산이란 거죠. 그런데 이걸 저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남의 아파트를 벽돌 한 장씩 매일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리츠 투자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 집을 사시는데 지금 이제 집값이 빠져서 주식도 빠지고 사시는데 벽돌 한 잔씩 사보자. 적립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 상품을 팔자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정말 제가 진심 어리게 여러분들이 노후라든지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정적인 자산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 2023년도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이 확 가죠. 왔습니다. 한국 부동산도 여쭙고 싶은데 다음 그만 집착하세요.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또 부동산 리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해주신 미래에셋증권 이광수 수석연구위원님, 다음 시간에 한국 부동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